한 주간 증권가 소식 여기에 다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증권가 중개의 서현진입니다. 한 주간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바로 저 서현진이 투자 메신저로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는 정보들도 엄선을 해놨으니까요. 놓치시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후속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가 중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하는 여기 이슈 순서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설 연휴가 뜨겁게 무섭게 띵동 하면서 배송받은 게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날아온 배송 소식. 네, 바로 쿠팡 호재에 관련된 이슈들인데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2020년 작년에 코로나19 상태에서 쿠팡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쿠팡이 미상장이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미 한 차례 좀 탄력을 받았던 바가 있는데 이제는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대형 호재와 만나면서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급등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쿠팡의 물류 협력사인 동방이나 KCTC를 필두로 해서 쿠팡이 출시한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KTH와 쇼박스까지 줄줄이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쯤에서 설 연휴 전과 설 연휴 이후 주가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실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표 주자 동방과 KCTC의 주가 추이, 배를 뛰어넘는 2배에 가까운 추이 보여지고 있고요. 컨텐츠 공급사 역시도 아주 괄목할 만한 주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차입니다. 쿠팡 관련된 이슈가 제기가 되었느냐 아니었냐, 그 차이에 따라서 설 연휴 이후에 추세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동방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이전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설 연휴 이후에 그 추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불쏘시개를 달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뿐만 아니라 쿠팡의 택배 물량이 늘면 아무래도 상자, 택배 용지, 골판지 등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기대감에 대형 포장이나 영풍 재지 같은 골판지, 재지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쿠팡 효과가 쿠팡 자체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이어서서 네이버, 카카오 등의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도 그동안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또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를 하다가 양사 모두 쇼핑에 발을 들였죠. 그러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또 카카오에서도 쇼핑 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쿠팡발 커머스의 그런 문호가 크게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네이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봤을 때는 쿠팡에 비해서 보다 좀 높은 그런 또 순위를 보여줌으로써 국내에서만큼은, 또 이미 쿠팡은 뉴욕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다른 분야로도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커머스 업계로서도, 커머스 사업 분야에서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쓱닷컴, 잘 아시죠? 쓱닷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 그 이마트의 주가의 경우에도 덩달아 주목받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 관련주들이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또 우량주가 아니죠. 급등한 종목이 등장을 했죠. 쿠팡의 신선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서울식품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급등했고, 쿠팡 내에서 전자결제 대행주 업체 점유율 1위 다날이 오늘까지도 아주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다날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쿠팡 수혜주 찾기에서 여러 가지 후속주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다날이 이제는 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다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이후에 코로나19의 그런 또 사태가 심각해지고 전자결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 차례 올랐었지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쿠팡 이슈와 함께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불을 붙인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국내 최초로 다날이 비트코인으로 CU 편의점, 또 쓱페이, 도미노 피자 등의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의 호재까지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고 한간에서는 1억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트코인 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뭔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다날의 주가 역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쿠팡 이슈를 이쯤에서 정리해 보고요. 설 연휴 이후 많은 또 바람을 일으켰던 테마를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때 러시아 백신은요, 그다지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그런 서양권 백신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러시아 백신은 상대적으로 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 효과가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관련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됐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 백신 개발사 실무진이 내일 국내에 입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GC 녹십자나 이수 앱지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돌아볼 예정에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던 위탁 생산 관련된 그러한 소식이 정말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수에티스의 주가도 한번 들썩거렸고요.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기업에 투자한 이트론, EID 등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 정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달리다 못해 날개를 달고 또 더 큰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후속주들의 올라타기 위해서 사실 추격 매수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은요. 그만큼 조정 시세도 빠르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생각하실 때에는 정말 예전에 2번 생각하셨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러한 신중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슈 첫 번째. 설 연휴 이전과 이후를 뜨겁게 달궜던 쿠팡, 러시아 백신 이슈에 대해서 보셨고요. 두 번째 여기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슈, 또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HLB 이슈입니다. 화요일 오전 깜짝 놀라셨던 분들 많으셨죠. 특히 주주분들은 더 놀라셨을 거고요. 코스닥 대장주인 하나인 HLB를 비롯해서 HLB 그룹주가 급락한 건데요. 자, 이유인 즉슨 HLB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나립. 사실 그동안의 HLB의 주가 상승을 이 리보세나립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리보세나립의 임상 결과에 대한 허위 공시 논란이 보도되면서 HLB 그룹주가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주주분들도 또 혹시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충분히 놀랄 만한 사안이었을 건데요. 진양권 HLB 회장은 이날 오후에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허위 공시와 관련돼서 증선을 앞둔 상황인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소명을 하겠다. 라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을 예단하기엔 좀 역부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틀 만에 HLB 계열사 시가총액만 2조가량 감소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쇼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주주 입장에서는 또 신규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에서는 충분히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주자인 HLB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2018년에 2019년이죠. 2019년에 네, 이렇게 2만 원대였던 주가가 18만 원, 19만 원까지 넘보던 그러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을 길게 내리면서 네, 지금 주가가 좀 주춤한 흐름이고 계속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관련 그룹주인 HLB 생명과학도 함께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죠. 같은 날짜에 장대 음봉 그리고 계속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기회를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의혹이 제기된 것이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려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당시에 화요일 당시에 하한가 혹은 급격한 하락폭을 기록한 이후 그때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인데, 자, 이러한 시기에 또 이런 개별 이슈까지 등장했다라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HLB 그동안 바이오 종목으로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실 리보세나립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뭔가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추이를 보시면서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슈 두 번째 HLB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거래일 이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자, 오늘도 거의 이제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사실 요즘에 이러한 뉴스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 미국발, 또 유가 상승, 또 국채금리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우려를 하는 그러한 또 분석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증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100선, 그리고 코스닥의 기준으로는 지금 한 960선에서 980선 정도를 지켜내면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3월에 감사 시즌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발에서 불러일으키는 우려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또 감사 시즌,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의 이슈 소멸, 이러한 가능성을 대비해 두시면서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조금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내일 지나면 다음 주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또 빠른 결정과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또 성공 투자에 의한 발판을 다져놓으시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주의 증시 포인트까지, 관전 포인트까지 보셨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순서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을 해주시는 코너죠. 자, 원픽 순서인데요. 그동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세, 매도세에 대해서 보다가 자, 이번에는 기관의 흐름으로 한번 화살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전반적인 추이를 먼저 보실까요? 자, 외국인, 기관, 자, 매매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순매수 종목 중에서는 삼성생명, 그리고 순매도 종목 중에서는 NC소프트 이렇게 두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생명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조금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금주의 증시 관전 포인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장중에 1.3%까지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명주와 관련이 있느냐? 생명회사들 같은 경우는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감소할 리스크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의 반등으로 해서 이러한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잇따르면서 삼성생명뿐 아니라 생보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요. 대표 주자로 삼성생명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실게요. 삼성생명 보시죠. 네, 삼성생명 지금 77,0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흐름 보시면 지금 이전의 흐름에 비하면 아직 이전 고가에는 접근을 미치지 못한 모습 약 지금 70%, 80%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생보사의 경우에는 그 등락을 좀 되풀이하는 비교적 뭔가 우상향만 쭉 한다. 하향만 쭉 한다라기보다는 비교적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수치를 좀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올해 기준
올해 약 한 6개월 정도의 수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약 7만 원 선에 접근했을 때 좀 노려볼 만하다는 타이밍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단기로 뭐 수익을 내거나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추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또 테마이자 종목이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4분기엔 다소 영업이익이 파란불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 면에 있어서는 좀 기조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연간으로 봤을 때 살짝 주춤한 모양새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금리 추이의 변화에 따라서 리스크 감소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는 달리 반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순매수 삼성생명 종목을 함께 보셨고요. 자, 다음은 기관의 원픽 순매도 종목인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자,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NC소프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리니지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자, 리니지의 장기 흥행이 지속되고 있고 또 올 상반기 기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또 주가 추이가 기대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만 1,000원 1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이를 지켜갈지 또 리니지의 지속적인 인기 또 또 신규 게임에 대한 반응 기대작이죠. 신규 게임에 대한 반응이 또 향후의 주가 추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이 종목을 매도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전의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게임주의 그런 또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몇 년 만에 거의 12만 원대 주식이 100만 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또 힘을 발휘한 또 NC소프트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타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 매도 노렸다가 다시 한 번 또 들어갈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실적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성장 추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리니지 팬들도 많으시고 NC소프트 게임에 대한 관심이 또 게임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 기대를 해보실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그런 성장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게임주를 얘기했을 때 또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 주목받을 가능성 역시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추가 코멘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경기 좋아질 것이고 자, 중국과 지금 중국 고위층이 뭐 방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뭔가 나빠진 것은 아닌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미뤄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상황 그리고 또 해외에서의 반응들 그러한 부분 또 경기 활성화와 함께 게임주의 부상 그리고 대표주로 보여지고 있는 NC소프트의 그런 또 고점이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관의 원픽 종목 이렇게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순매수 삼성생명, 순매도 들어온 종목 NC소프트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마구마구 달려온 증권가 중계 벌써 마지막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관심이 가지니 순서입니다. 자, 관심이 가지님, 제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또 뭐 저만 좋다고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후끈 달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또 회사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즘에 어떤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자, 화면 잠시 보시면 자, 제가 곡물 가격이라고 한번 좀 쳐볼게요. 곡물 가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자, 지금 계속 뛴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곡물값 뛰고 뭐 육류 가격도 오른다. 에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자, 이러한 뉴스가 요즘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값이 급등하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8개월 연속 오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국토 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는 있지만 자급률이 낮은 그런 또 곡류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자급률이 낮은 곡물에 대해서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받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그 해외의 넓은 땅에서 곡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낮은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런 수요가 날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팜스토리에 관련돼서 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의 경우에는 러시아 연해주 쪽에 곡물 농장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곡물 시장이 불안한 요즘 이런 연해주의 넓은 또 곡물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의 그런 곡물 관련된 고갈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팜스토리의 경우에는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이런 사료 관련, 곡물 관련된 회사를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보는 것도 좀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팜스토리의 경우에는 지금 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차트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보시면 지금 1월 중순경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식품 관련된 이슈가 한 번씩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한번 고점 기록하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다시 고점 기록하고 조정받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 상황을 지금 이렇게 제가 네모칸으로 가려놓은 상태에서 보시면요. 거의 고점이 거의 비슷했어요. 1,500원 구간 이렇게 3번 기록을 했죠. 자, 1,500원 구간대를 기록하고 조정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국제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또 상승, 또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슈가 오면서 더 오르는 고가가 조금 더 올라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시 이전의 고점 근처로 접근을 하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팜스토리라는 회사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연간 실적으로는 이러했습니다. 2018년, 19년 좀 단기 순이익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을 기록했지만 자, 2020년에 이러한 부분을 좀 상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동사의 이익 증대 그리고 또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 가능성을 지켜볼 만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비록 이전의 고점 근처에 들어와 있지만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80원 기록하고 있는데 약 1,400원 부근대에서 한번 접근해서 시세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팜스토리의 경우에는 이제 곡물, 사료, 대표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콩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콩 가격 오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 관련주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식품 원재료 값이 오르면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수익성에 있어서도 그 동사의 영업이익 면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식자재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팜스토리와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관심이 가지니까지 함께 하셨고요. 그러면서 증권가 중계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증권가 소식 여기에 다 있다. 증권가 중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네, 나우경제TV 좋아요, 구독,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30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